대부분의 남성들은 정직하고 한결같고 끊임없이 베풀도록 교육받지만 정작 무시당하거나 대체되거나 당연하게 여겨지곤 합니다. 이는 그들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성의 본성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조용히 패배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릴 적부터 남성들은 애정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라고, 더 많이 줄수록 더 가치 있다고, 일관성, 안심시키는 태도, 그리고 감정적으로 열려있는 것이 가치의 증거라고 믿도록 교육받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도덕적이고 고귀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욕망의 영역에서는 바로 이러한 가르침이 매력을 파괴합니다. 욕망을 지배하는 것은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폭력이나 잔인함, 오만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권위, 즉 흔들리지 않고 허락을 구하지 않고 행동하며 인정을 요구하지 않고 존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욕망은 선택받기 위해 굽히지 않는 남성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자연 자체가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패턴이 도처에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 많이 설명하는 남성은 불안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묻는 남성은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모든 행동을 계획하는 남자는 서서히 자신의 권력을 그리고 그와 함께 자신의 매력까지 내어준다. 매력은 감정적인 순종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통제에서 자라납니다. 남자의 기분이 인정에 좌우될 때 그의 존재는 무거워집니다. 그의 행복이 상대방의 반응에 달려있을 때 그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욕망은 말이 나오기 전에 의존성을 감지합니다. 남자가 그저 존재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 할 때를 알아챕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가 무관심으로 오해되고 침착함이 자신감으로 오해되는 이유입니다. 안심시키려 서두르지 않고 감정적인 해결을 쫓지 않고 침묵 속에 무너지지 않는 남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강력한 무언가를 전달합니다. 그는 허락 없이도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완전함은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진실을 이해하십시오. 여성의 마음은 누가 가장 수능적인지 묻지 않습니다. 누가 가장 현실적이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내맡기지 않고 감정이 격해지고 상황이 변할 때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지 묻습니다. 기쁘게 구는 행동은 감사를 얻을 수는 있지만 욕망을 지속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감사는 수동적입니다. 욕망은 능동적입니다. 남들에게 호감을 사려고 애쓰는 사람은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너무 빨리 적응하고 너무 자주 설명하며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명확히 하려 든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대체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드러낸다. 그리고 일단 감지된 두려움은 조용히 권력의 균형을 뒤바꿔 놓는다. 진정한 힘은 기다리는 대신 선택할 때, 쫓아가지 않고 경청할 때, 정당화 없이 행동할 때, 그리고 앞에 누가 있든 상관없이 자신만의 기준을 세울 때 발휘됩니다. 이것은 조종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주장입니다. 자기 통제력이 있는 사람은 지배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위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고 감정은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찬성이나 반대에 따라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관심은 더욱 가치 있게 됩니다. 가치 있는 것은 욕망의 대상이 됩니다. 자연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언제 베풀어야 할지, 언제 나아가야 할지, 언제 멈춰야 할지 아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힘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인내심이 강하고 이해받으려 서두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남을 기쁘게 하려 애쓰다 이 힘을 버릴 때 자신도 모르게 끌어들이고 싶은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욕망은 위로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위를 바라봅니다. 자신의 자세를 유지하고 스스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애정을 갈구하지 않는 사람은 오래되고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그는 외부의 힘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 타인을 이끌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이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력의 근본입니다. 노력도 희생도 끊임없는 도움도 아닌 결과에 상관없이 흔들림 없는 남자의 조용한 권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진실은 미묘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남자들은 미묘한 진실에 가장 저항적입니다. 남자들은 치밀함은 끊임없는 존재를 통해 쌓인다고 배웁니다. 언제든 곁에 있어주는 것이 곧 헌신이라고 더 자주 나타나고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이 드러낼수록 관계가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논리적이고 심지어 사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욕망은 논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욕망은 긴장감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긴장감은 완전한 노출 속에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신비로움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에서 비롯된 절제입니다. 남자에 대한 모든 것이 알려지고 예측 가능하고 접근 가능해지면 마음은 더 이상 그에게 끌리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사라지는 것은 애정이 죽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발견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움직임, 기대감, 그리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약간의 불확실성을 먹고 자랍니다. 존재는 편안함을 줍니다. 신비로움은 매혹합니다. 항상 곁에 있어주는 남자는 자신의 시간이 가치 없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줍니다. 항상 즉시 응답하는 남자는 관심이 싹 틀 수 있는 감정적 공간을 없애버립니다. 질문을 받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미리 설명하는 사람은 흥미를 떨어뜨리고 친숙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친숙함은 너무 빨리 찾아오면 매력을 무디게 만듭니다. 무언가가 부분적으로 감춰졌을 때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관찰해보세요. 주의력이 예리해지고 상상력이 활성화되며 감정이 빈틈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신비는 참여를 유도하고 존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리가 감정을 더욱 강렬하게 만드는 반면 끊임없는 근접성은 감정을 무디게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삶을 설계하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도전의 대상으로서 배제하게 됩니다. 예측 가능성이 확실성이 되고 확실성은 추구를 꺾어버립니다. 미지의 세계는 가능성을, 알려진 세계는 안락함을 가져다 줍니다. 욕망은 안락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쫓습니다. 신비로움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너무 빨리 드러내는 사람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습니다. 투명해지면서 협상력이 사라집니다. 침묵을 허용하고 모든 빈틈을 말로 채우려 서두르지 않고 호기심이 숨 쉴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은 부재 중에도 정신적으로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항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내면적으로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의 부재는 심리적인 메아리를 만들어냅니다. 그의 예측 불가능성은 감정적인 몰입을 불러일으킨다. 혼돈이 아니라 통제된 예측 불가능성이다. 마치 당신이 보든 안 보든 내 삶은 계속 나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종류의 몰입이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신비로움을 고립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과학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문자를 보내고 명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명합니다. 너무 자주, 너무 빨리, 너무 꾸준히 나타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욕망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긴장감을 없애버립니다. 신비로움은 풍요로움을 전달합니다. 남성이 자신의 세상을 한 가지 관심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이 충만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의 스케줄이 무한히 유연하지 않을 때 그의 존재는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감정이 즉시 드러나지 않을 때 그의 내면 세계는 더욱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가치는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여성의 마음은 명백한 것에 끌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드러나는 것, 얻어야 하는 것, 즉시 소유할 수 없는 것에 끌립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확보되면 열정이 식고 불확실성이 다시 생겨날 때 욕망이 되살아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비로움은 상상력이 번성하는 공간입니다. 자신의 리듬을 존중하고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도록 하는 사람은 강압 없이도 힘을 발휘한다. 그의 절제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데 이는 욕망이 그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로 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존재는 질문에 답을 제시하고 신비는 질문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마음은 언제나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으로 되돌아간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이 진실 하나만으로도 왜 옳은 남자는 종종 버림받고 감정적으로 설득력 있는 남자는 기억에 남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성에 의존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사실 시간적 근거, 의도를 들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도록 훈련받습니다. 그들은 명확함이 안정감을 주고 안정감이 충성심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충성심은 이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논쟁에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곁에 있을 때 느끼는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느끼는 감정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신이 하는 모든 말이 옳을지라도 지키려 애쓰는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논리는 이성을 만족시키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감정은 논쟁을 건너뛰고 곧바로 기억 속에 자리 잡습니다. 느껴지는 것이 기억되고 설명은 종종 잊혀집니다. 이것이 바로 논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관계에서 잃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갈등을 설명으로 해결하려 애쓰는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위치를 택택 낮춥니다. 그는 반응하고 해결을 쫓고 합의를 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기 절제보다 감정적 조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감정적 안정이 합의에 달려있을 때 권력은 조용히 이동합니다. 감정이 이성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이 감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성적인 본능은 구조보다는 분위기에, 내용보다는 어조에, 설득보다는 존재감에 먼저 반응합니다.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도전을 받을 때 격화되지 않고 이해해달라고 애원하지 않는 남자는
강압 없이 감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감정적인 리더십은 안정감을 만들어냅니다. 감정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는 남자는 기준점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은 그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의 안정감이 그 순간을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그의 반응은 신중하고 침묵은 의도적이며 말은 적지만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무게감은 어떤 약속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충성심을 만들어냅니다. 남자들은 종종 충성심은 일관된 행동으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충성심은 일관된 감정으로 유지됩니다. 누군가가 남자를 침착함, 강인함, 그리고 감정적인 확신과 연결시키면 상황이 바뀌더라도 그에게 계속 애착을 느낍니다. 반대로 불안, 과도한 설명, 그리고 감정적인 변덕과 연결시키면 서서히 거리가 생깁니다. 감정은 기억을 각인시킵니다. 여성은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잊을지 몰라도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기억할 것입니다. 안정감을 느꼈는지 불안했는지, 고양되었는지 기진맥진했는지, 차분했는지 압도당했는지 등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상들은 조용히 축적되어 논리가 개입하기 훨씬 전에 애착을 형성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기려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안심을 쫓지도 않고 설득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는 감정이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면서 중심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절제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차가움으로 오해되지만 사실 그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태를 좌우하게 합니다. 반면 감정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입니다. 전자는 불안정을 초래하고 후자는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감정은 선택을 배제하기 때문에 충성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논리는 선택지를 제시하지만 감정은 필연성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조절하고 반응하기보다는 대응하고 긴장이 고조될 때에도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면 그는 다른 사람들이 의지하는 감정적 안정의 원천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안정시키는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지치게 하는 것에서 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열정을 쫓지 않는 사람 주변에서 열정이 지속되는 이유입니다. 열정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 주변에서 애착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충성심이 협상하지 않는 사람 주변에서 형성되는 이유입니다. 남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감정적 위치는 지배가 아니라 확고한 확신입니다. 확신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심시키며 감정이 소용돌이치지 않고 가라앉도록 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애착이 형성됩니다.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그 역할을 해냅니다. 그의 반응은 공간의 감정적 방향을 결정짓고 그의 침착함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감정적 리더를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충성심을 얻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논리는 고려되기를 요구하지만 감정은 느껴지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신뢰로 이어집니다. 신뢰받는 감정은 애착이 되고 애착은 충성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성보다는 감정에 뿌리를 둔 충성심은 설명이나 설득, 심지어 시간조차도 견뎌냅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존중이 희석된 곳에서는 욕망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남자들은 애정을 쫓고 인정을 갈구하고 타협을 통해 사랑을 얻도록 교육받습니다. 그들은 수능적이고 유연하고 끝없이 이해해주는 것이 관계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존중 없는 애정은 깨지기 쉽고 존중 없는 욕망은 조용히 시들어갑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존중은 남자가 자신의 시간, 경계, 원칙,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이러한 것들이 확고할 때 다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에 맞춰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타협의 여지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를 깎아내려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처럼 느낍니다. 욕망은 노력의 평등이 아니라 위계 질서를 따릅니다.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기준을 희생하는 남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양보할 때마다 그의 입지는 약해집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경계를 허물 때마다 불확실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애정이 식기 훨씬 전에 존중을 깎아내립니다. 존중은 남자가 매력이 느껴지더라도 자신의 가치관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때, 흥정하기보다는 떠날 줄 알 때, 관심을 얻기 위해 존엄성을 포기하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이처럼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그에게 힘을 준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달라붙는 것을 존중하지 않는다. 홀로 설 수 있는 것을 존중한다. 자신의 경계를 지나치게 설명하는 남자는 오히려 경계를 약화시킵니다. 자신의 기준에 대해 사과하는 남자는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을 용인하는 남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관성은 선택사항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존중이 선택사항이 되면 욕망은 뿌리를 잃습니다.
존중은 양극성을 만들어냅니다. 존중은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 조건을 정하는 자와 그에 맞추는 자를 구분합니다. 이러한 양극성은 긴장을 유발하고 긴장은 매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양극성이 없다면 관계는 표면적이고 거래적이며 감정적으로 메말라 버립니다. 남자들은 종종 친절을 수능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단호함이 없는 친절은 무시를 불러일으킵니다. 존중은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거부하느냐에서 비롯됩니다. 남자가 무례함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무례함은 더욱 커집니다. 침착하고 단호하게 행동하면 무례함을 무력화시킵니다. 침묵, 거리두기, 그리고 행동은 논쟁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존중은 대립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강요됩니다. 결과는 설명보다 더 빨리 가르칩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사람은 위협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깎아내리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감을 조절하고 접근을 차단하며 자신의 방향을 재확립합니다. 이러한 재조정을 통해 극적인 상황 없이 균형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균형은 욕망을 지속시킵니다. 여성적인 본성은 악의로 경계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점을 찾기 위해 무엇이 굳건하고 무엇이 굽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안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시험하는 것입니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계는 안정성을, 감정에 무너지는 경계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존경은 남자의 행동이 그의 말과 일치할 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을 때, 어떤 반응에도 일관된 행동을 보일 때 느껴집니다. 이러한 진실성은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매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합니다. 존경을 요구하는 남자는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존경을 몸소 보여주는 남자는 존경을 얻습니다. 욕망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선택받기 위해 자신을 내맡기지 않는 사람,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주변에서 더욱 강렬해집니다. 이러한 흔들림 없는 모습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존경심은 그 어떤 애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욕망을 키워줍니다. 존경이 없다면 애정은 동정으로, 관심은 의무로, 존재는 갈망이 아닌 참아내는 것으로 변합니다. 존경은 친밀함 속에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욕망을 살아있게 합니다. 존경은 친밀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는 친숙해짐에 따라 매력이 사라지는 대신 오히려 커지도록 해줍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잃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지켜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지키는 것은 욕망이 존재할 때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욕망이 되도록 해줍니다. 존중은 모든 상호작용의 밑바탕에 깔린 말 없는 교류입니다. 존중이 강할 때 욕망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존중이 약해지면 욕망은 다른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존중을 유지하는 사람은 욕망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본능적으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것을 향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욕망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위로 만들어집니다. 존재감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움으로 유지됩니다. 논리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설득으로 확보됩니다. 그리고 존경 없이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것들은 낭만적인 이상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남자가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 힘을 포기하면 매력을 잃습니다. 신비로움을 포기하고 끊임없이 접근하려 하면 흥미를 잃습니다. 감정적으로 이끄는 대신 논리로 논쟁하면 충성심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애정을 위해 자존심을 버리면 욕망은 조용히 물러갑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 쓴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선택받고 싶다면 선택을 쫓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고 싶다면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관심이나 설명,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말해주고 그들의 부재는 이미 느껴지며 그들의 지위는 결코 의심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각입니다. 그리고 인식이야말로 기억되는 사람과 그저 용인되는 사람을 구분짓는 요소입니다.